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올해 2024 초등 임용 시험에 중요한 몇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다는 부분인데요. 총론 창체 과목 부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격으로 반영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험생들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시점에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진 않겠지만 반드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제가 크게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창 과목을 완벽하게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개년 초등임용시험 기출분석의 총론 창체편과 꼭 같이 이 영상을 보셔서 총창은 만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질의응답 자료인데요. 여기 쭉 보시면 왜 개정을 하게 됐고,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하게 됐고, 어떤 인간상을 추구하며 핵심 역량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2015와 2022의 차이점, 어떻게 체제가 달라지는지, 또 소양이 세 가지로 대폭 늘어났고, 디지털 소양, 정보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학교 자율 시간, 진로 연계 교육, 안정 교육, 창체, 범교과 학습 수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신고 대조표, 교육부에서 발표한 신고 대조표 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창체 문서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먼저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됐다는 부분,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뀐 것도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 그래서 우리 AI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문서에 다 녹아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화, 분권화라는 부분, 좀 더 학교에 어떤 권한을 많이 이양을 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개정 방향은 무엇이냐? 일단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 수리, 그동안 이제 국어 능력, 수학 능력만 강조했다면 이제 디지털 역량까지 강조를 하게 됐다는 부분. 다음 인간상도 이제 자주적인 사람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현행 자주적인 사람을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개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 부분도 이제 바뀌었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와 있듯이 복잡화, 다양화되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상호 협력성 및 공동체성 강조를 위해 현행 의사소통 역량을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개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 대조표는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체제가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부분에서 좀 더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조하고 또 수업평가 연계성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이게 앞으로 오고 이게 좀 뒤로 오고, 얘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요게 뒤로 내려가고 요게 앞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설계의 원칙, 일단 편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설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도 좀 바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양 같은 경우에 이제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게 되었고, 여러분들께서 이 아래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예시를 주고 여기에 반영된 소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디지털 소양 함양하기 위한 정보 교육은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부분에서 시간 배당 기준을 2배 확대했다. 현행 17시간에서 이제 34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거, 놀이 체험의 활동, 실생활 문제 해결, 언플러그드 활동, 이런 부분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리고 이제 교과 연계 부분에서 디지털 미디어 역량 부분, 이거는 국어 교육과정 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관련해서 이제 공동체 역량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창체에서도 관련 동아리 만든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한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계속 자율성 이런 부분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나와요. 학교 자율시간,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 및 창체 수업시간 중 학기별 한 주의 수업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총론 이따 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좀 통합기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진로 연계 교육도 추가가 됐는데, 이제 보시면 전환기 때예요. 급별 전환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올 때,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때인데 이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뭐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15에서 2022 올 때 놀라운 교과목의 변화는 바로 안전한 생활이 빠진다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안전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안전한 생활을 통합교과로 재구조해서 교과 연계, 실생활 중심으로 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통합교과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그 편제 부분에 시수를 보시면 안생이 빠지고 통합교과 시간이 좀 대폭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체 역시 자동봉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율 자치활동으로 늘어났고 봉사활동이 동아리 활동이 하위 활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격학습 주제는 딱히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근데 뭐 좀 더 자율성 보장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크게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일정 보시면 이제 이게 올해 시험 부분이죠. 이게 이제 2, 4 임용 범위가 되겠고 요렇게 3, 4까지 적용된 게 2, 5 임용 그 다음에 전부 다 적용된 것이 2, 6 임용 2, 6 임용부터는 쭉 똑같이 하게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과도기 때 있기 때문에 1, 2에 해당하는 국수, 통합교과, 총창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교란 이런 부분이 얽히기 때문에 1호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26 임용부터는 이제 다 이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깔끔하죠. 다음에 조금 더 초등학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가장 큰 변화로는 이제 학교 자율 시간이 도입됐다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택 과목 신설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 총론 문서에서도 다시 확인해 볼 겁니다. 국어과의 시간 더 증배한 부분, 한글 해득 및 익힘 지원을 위해 시간 증배한 부분 확인하시고요. 안전한 생활을 이제 교과 연계 안전교육으로 재구조화했다는 부분, 좀 더 놀이 신체 활동 좀 더 강화된 부분, 그리고 진로 연계 활동 전환기 때 강조된 부분이 있고, 편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늘어났다고 아까 얘기했죠. 국어 늘어났고 안전한 생활이 빠진 대신에 바슬질에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3, 4, 5, 6은 동일한데 1, 2학년이 변화가 좀 커요. 여기 다시 볼게요. 안전생활 포함이었었는데 빠지고 이 부분이 바슬질과 국어로 녹아 들어가게 됐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개선 상황 이 부분 다시 나오는데요. 네, 초등 통합교과와 연계해서 습관화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 안전교육으로 개선했다는 부분, 그리고 과실, 체음 미 이렇게 관련 교과와 계속 연계한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또 학교 자율시간도 큰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 개설할 수 있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총창의 출제 경향을 보면 제가 23개년을 쭉 봤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가차없는 서술형이었어요. 그냥 통합기 무조건 진짜 가차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단어 수준으로 쉽게 순한 맛으로 나오다가 최근 3개년 기출 동안 아주 매운 맛으로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사실 상상이 지금 안 돼요. 제가 지금 3학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지역 연계, 생태 환경, 디지털 기초소양.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다음은 아까 보고 넘어간다고 했던 교육부에서 발표한 신고대조표인데요. 좀 보시면 창의 융합형 인재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인간상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 그리고 기초 소양을 두루뭉술하게 썼었는데 이제 언어술이 디지털 소양으로 좀 더 구체화했다는 점,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고요. 핵심 역량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협력적 소통으로 바뀐다는 부분, 그리고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 이렇게 썼는데 이제 핵심 아이디어라는 부분으로 바뀌었고, 내용 요소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역량도 갑자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지털 기초소양 관련해서 실과, 자유시간 활용해서 시간 늘어났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안전교육도 통합교과랑 연계한다는 거, 다중밀집도 안전 굉장히 최근 이슈를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체험 실습형 교육 요소 강화라는 부분, 그리고 창체의 영역이 바뀌었죠. 자동봉진에서 자동진으로 바뀌었지만 봉사는 동아리 활동에 하위 활동으로 들어갔고 모든 활동과 연계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에서 이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이제 창체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부분, 한글 해득 강화에 국어 34시간 증배했다는 부분, 질생 신체 활동 좀 더 강화했다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창체 보면서 그동안 어떤 기출이 어디에 많이 나왔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개년 초등임용시험 기출분석 총론 창체편과 꼭 묶어서 같이 보셔야 좀 더 풍부하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교육과정 성격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초중등교육법 이 부분이 있죠. 이게 08에는 법규 명칭 쓰는 걸 나왔고 19는 선지 수정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보셔야 되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 이것도 19의 선지로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 추구한다. 1호 기출의 빈칸 채우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변화라고 해서 서술하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옛날 01 시절의 기출이긴 한데 이 내용이 해당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03에서는 성격 중에 한 항의 통으로 서술해라 라는 식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그동안의 기출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크게 내용이 그렇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기준과 내용 이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게 저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 키워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그 강조된 부분이라든지 이걸 바탕으로 제가 나올 각 재어본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영상에 23개년 기출분석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부분인데요. 개정 중점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서 사실 다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사회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해서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식 함양하는 게 많이 중요해졌다. 협력적 소통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개인 특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하고 있고 교육 주체들 참여 확대하고 자율함이 붐거나 활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 함양을 통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왜 개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선지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성 중점 같은 경우에 뭐 주도성,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언어수리, 디지털 기초소양 이 부분, 맞춤형 교육 체제라든지 중요한 단어 많이 나오죠. 학생 참여형 수업, 자율화, 분권화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니까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치는 게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싶은 게 정답일 거거든요. 네, 이거는 너무 답이 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좀 키워드, 단어, 용어 위주로 보시면 수정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상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자주적인 사람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말씀드렸고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05에 인간상 하나 통으로 서술하는 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약간 전무해요. 그래서 이런 요 키워드 수준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지로 해서 고치기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 역량 17에 몇 가지 핵심 역량이 있는지 6가지 이게 정답 이렇게 고치는 게 선지로 나온 적 있고 자기관리 역량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올해 바뀐 협력적 소통 역량 제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교육 목표 같은 경우에 기본 습관, 기초 능력, 바른 인성 이게 3가지 키워드거든요. 바른 인성 02에 빈칸으로 나온 적 있고 이 부분도 02랑 04에 빈칸 혹은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05가 좀 이상했네요. 네, 이때 목표 통으로 다 서술하는 게 나왔거든요. 자비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 오히려 낫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이 당시 옛날에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방심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초, 기본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중고등학교니까 넘어가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편성에서 설계라고 바뀌면서 조금 더 학교와 교사의 뭔가 주도적인, 능동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설계 원칙도 다 새롭게 나온 부분이에요. 물론 1호 교육과정에 있던 표현도 오긴 했지만요. 일단 보시면 기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01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학교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변화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여전히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이전에 조사할 항목을 서술해라 라는 문제도 01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사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로 서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 학습자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 발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선지로 좀 봐두실 수 있겠고 이것도 몇 개 서술해보라고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소양,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학습 격차 줄인다라는 부분, 방과 후 방학 중 활동 이거는 1호에도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가정,
지역과 연계한다는 것도 1호 교육과정에 있었던 표현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설계가 운영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어떤 목적 부분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계속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다음에 이 부분도 1호 교육과정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정말 많이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보실게요. 일단 선지로만 2번 나왔어요. 1320에 선지로만 2번 나왔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자문 역할 담당한다는 거 1사 기출에 빈칸 채우기로 나와왔어요. 3번이나 나왔거든요.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목적을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이라니 목적을 쓰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이 단어를 쓰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이 역할을 통으로 쓰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고 3번이나 기출에서 나온 만큼 그것도 무려 132 이후에 3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여러분이 2차 면접 가서 쓰면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수학습 부분인데요. 이 1번 부분이 선지로만 2번 나왔어요. 20과 23의 선지로 2번 나왔어요. 바로 이제 핵심 아이디어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핵심 역량 함양한다는 부분,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내용 요소, 발달 단계에 따라 깊이 폭 확장한다는 부분 다 보셔야 됩니다.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 고려한다는 거, 융합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실생활 맥락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된다, 고유한 방법 익히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한다,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이렇게 사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왜 봐야 될까 싶으실 텐데, 물론 선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외워놓으시면 2차 면접 때 와다다다다다 그냥 말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시겠죠. 이거 왜 외워야 되지? 이거 이렇게 좀 안 나오지 않나? 하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다 이런 표현들이 2차 면접 때 2차 수업 실험 끝나고 나서 수업 복귀하는 거, 수업 나눔이라든지 반성적 성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직 논술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통함기 수준까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키워드만큼이라도 계속 눈에 익히고 입에 익히고 손에 익히고 이렇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기출된 부분이 좀 많죠. 볼게요.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2, 3의 선지, 실생활 문제 파악 해결 이런 부분에 녹아들어서 나왔고요. 그럼 이제 이 개정 교육과정 와서는 직접 체험 활동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1호 교육과정만 해도 이게 직접 체험 활동 내용이었거든요. 08에서는 직접 체험 활동을 쓰게 했고 2, 3에서는 선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선지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제 이 부분 협동학습 부분도 20에서 선지로 나왔으니까 꼭 관련 역량 이런 거랑도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 특성 학생 능력 적성진로 고려해 학습 활동과 방법 다양화하고, 이 부분은 1, 3에 선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기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학생 참여형 수업 부분 있잖아요. 이거 단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예시 수업을 하나 구성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토의 토론 수업 딱 써주면 되겠죠. 체험 탐구 활동 참고하시고 소집단 협동학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냐 할 때 능력 적성 진로 이거 3가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학생 맞춤형 수업 빈칸도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점 파악한다는 거 진단 활동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까? 바로 이제 지능 정보 기술, 쉽게 말해 AI인데 AI 기술 활용한다라는 부분이니까 지능 정보 기술도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성 이해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학습 결손 예방 위해서 보충 학습 기회 제공한다. 이거는 그대로 이 1호에서도 나온 표현이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여전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학습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과 교실제 운영 같은 경우에 교과 교실은 1, 3의 빈칸으로 교과 교실제 이걸 쓰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또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이거의 목적을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교과 교실제 운영해? 각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1, 3에 이게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심의를 받아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틀린 선지로 골라내고 고쳤어야 됐는데, 개발한 다양한 교사학습자로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지능정보기술 활용해서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한다는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학생 평가 결과 활용해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부분 20의 선지로 나온 적이 있고, 과정
중심평가 이 부분 선지 수정으로 20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 함양, 그리고 이제 20뿐만 아니라 02에서도 과정중심평가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교사학 수치를 개선하는 거.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목적을 또 서술하는 거 연습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추수지도라는 표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취 기준 근거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부분, 인지 정의적, 균형 있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는 거, 성취 수준 설정한다는 거, 그리고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수행평가 내실하고 선원 수령 비중 확대한다는 거, 또 정의적, 기능적 측면 실험 실습에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척도 마련한다는 거. 이거는 예체능 과목의 평방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지능정보 기술 활용해서 맞춤형 평가. 지능정보 기술 진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평가 계획 당연히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학교에서 결정한다 이 부분이 20의 선지 수정으로 나온 적이 있죠. 다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과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 3에 선지로 나온 적이 있는데 나온다면 뭐 특별학급이라든지 한국어 교육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해볼 수도 있어요. 이 개정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사수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어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고치는 식으로도 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급만 보면 되는데 그것도 양이 많죠. 일단은 기출 먼저 볼게요. 이제 학년군 설정 이유가 이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갑자기 이유를 왜 쓰라고 했을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문제. 학년군 설정 이유를 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이제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초등학교는 공통교육과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학년군별, 교과군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학년군 설정 이유는 너무 최근에 대놓고 나왔으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교과군 뭐 있는지는 뒤에 편제 가셔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오는데 선지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학습 순서예요. 고쳐야 될 필요도 있겠죠. 이거 뭐 고쳤을 때 왜 이거 틀린지 그 이유 쓰는 거 이런 내용들 녹여서 써야 되니까 선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집중이수, 왜 집중이수라는 단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집중이수의 목적, 학업 부담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이 목적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 연계 교육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단어를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왜 이거 실시하지? 목적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번교과학습 주제는 05년도에 빈칸으로 번교과학습 주제를 쓰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05년도에.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뭐 교과 창체, 전반에 걸쳐 총합적으로 다룬다는 거, 지역사회 가정 연계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선지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도 체험 중심으로 하고 교과 창체와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거, 계기교육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원격 수업 반영이 됐네요. 그리고 새로운 과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학교, 자율, 시간 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이거는 사전에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신설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에 초등학교 편제 부분인데 뭐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교과 군과 창체로 편성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08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도덕, 사회, 실가 시간을 빼서 창체 시수를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거의 문제점과 왜 그게 잘못됐는지 이유를 서술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묻기는 이 시간 배당 기준 이 표를 알고 있어야 고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너무나 여기는 이 페이지 자체가 다 중요해요. 교과군 창체 편성한다는 거, 교과군에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 음악, 미술, 영어로 한다. 1, 2학년은 국수, 바슬, 질, 안생이 빠졌죠. 창체는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로 한다. 봉사가 빠졌죠. 보시면 이제 시간 배당 기준을 볼게요. 시간 배당 기준에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06 기출에 이거 숫자 채우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09, 10도 시수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적이 있고요. 네, 놀랍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준 수업 시수라는 단어, 이 단어 빈칸 채우는 게 16에 나왔고, 그리고 이 기준 수업 시수의 의미를 이것만큼만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틀린 선지로 1, 2의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업 시수도 1, 6의 기출로 나온 적이 있고,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이거에 대한 의미가 이제 19의 선지로 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이 1에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이거 증가, 감소가
가능하냐라고 나오는데 증가만 되죠. 왜? 이건 최소니까 증가만 되지 감소는 안 돼요. 최소 수업 시수로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3번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신기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아래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실과 이거 나올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정보교육 AI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고 기본생활 습관, 기초학습 능력, 바른 인성, 목표에 나왔던 것 또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바로 다 항목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게 정말 이거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시수 증감 관련된 거 09, 1, 2에 시수 증감 관련된 게 선지로 나온 적이 있고 20% 범위 이거 선지로 19에 나온 적이 있고 예술, 음악, 미술 이거 쓰는 거 18에 빈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집중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탄력적 운영 방안 서술 2 기출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1, 2학년 국어 기준 수업 지수 활용해서 1학년은 뭐 30주 기준 210시간, 2학년은 34주 기준 238시간 이거 내용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빈칸 채우기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응용했던 문제였죠. 뿐만 아니라 02에도 탄력 융통적 운영 방안 서술하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 3의 선지로 뭐 학교 실정 학생 요구에 기초해서 융통성 있게 배정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생각을 해봤냐면 교과 집중이수 이거 빈칸 물어볼 수도 있지만 목적,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목적도 물어볼 수도 있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또 물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준 수업 지수 이거 한 거 최소 수업 시수 이렇게 빈칸형으로 암기를 이제 하시면은 안 되고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예비교사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걸 주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이유를 서술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18에 수리능력 빈칸 나온 적이 있죠. 그 외에는 여기 파트에선 나온 적은 없는데 여전히 이거 중요하겠고요. 보충학습 과정도 봐주시고 복식학급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도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학교 자유시간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요즘 많이 서술하는 추세니까 이런 거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필요한 절차 새로운 과목 활동 개설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필요한 절차 거쳐야 된다는 거 이거 선지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틀린 거 고치는 선지로. 그리고 이제 진로 연계 교육 한다는 것도 보셔야 되는데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일에 선지로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생활도 17에 안전한 생활 시수 운영 방법 창체 시간 활용한다 이런 부분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거 말고도 이제 바슬질에서 64점 포함해서 교감 및 창체 활용해서 편성 운영한다는 거 이게 변화된 부분이니까 안생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서술하는 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패스하고요. 너무 좋죠. 이때 제일 좋아요. 고등학교는 양도 많네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이제 학교 교육과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안 보려고요. 옛날에 저 인고생 때 이거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봐야 되는 거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패스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이제 교육과정 설계 개요 보시면 같이 볼 부분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소질 잠재를 개발하며 창의적인 삶의 태도와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어떤 교육과정인지 설명이 나와요. 볼게요.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자 주도의 교육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역량 여기 쭉 나와 있고 연계와 통합을 추구한다. 어떻게 연계할 건데 교과 창체 간, 학년구 및 학교 급 간, 창체 영역 및 활동 간 연계 통합 추구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학교 급별 특수성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좀 더 고려한, 중학교를 고려한, 고등학교를 고려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적인 설계 운영을 좀 더 강조한다. 학생이 삶과 연계한다. 이런 부분이 서술보다는 선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실 선지도 아니고 창체는 그냥 영역명, 활동명 이것만 외워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소극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그렇게 수동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보자라는 거지 사실 너무 급하시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뒤에 활동 체계표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평가는 학교에서 한다는 거 이거 20 기출에 나온 적이 그럼 이제 성격 및 목표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교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게 11년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융통적 운영 방안에 대한 거, 융통적 운영 방안 서술하는 거, 그 다음에 06년도에 융통적 운영과 관련된 지침 서술하는 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요즘 기출과는 또 동떨어져 있어서 그냥 이런 걸 읽어보고 눈에 많이 익혀둔다의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영역이다. 아까 앞에 거 그대로 오죠.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자 주도 교육과정이다. 교과와 연계, 학교 급 간 학년 간 영역 및 활동 간의 연계 가능하다. 학교 급별 특성 반영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율성 발휘하는데 설계 주체는 학교, 교사, 학생이라는 거 꼭 보시기 바라고, 급별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는 뭔데요? 개성 소재를 탐색하고 발견해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시민의식을 기른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영역과 활동은 뒤에 활동 체계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그 운영 방안 관련해서 영역별, 영역 통합별, 교과와 연계한 활동 이렇게 창의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까 0406 기출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활동체계표 놀라지 마세요. 19번 나왔어요. 근데 다 영역명, 활동명, 그다음에 예시활동 주고 매치 이런 수준인데, 다만 이제 옛날에는 그냥 예시활동 중 영역명 써라, 활동명 써라 이런 수준에서 이제는 최근으로 올수록 목표, 운영 방향, 평가 관점, 뒤에 나오는 그 문서 항목 이거 활용해서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영역, 활동, 예시활동 이런 것들 다 꼭 보셔야 되고, 항상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이거 예시를 쓰는 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식으로 이 활동을 보고 영역, 활동을 매칭하는 이런 방향으로, 사고 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공사는 말씀드렸듯이 동아리의 하위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부분 있죠. 주안점, 영역의 주안점 부분이 의의, 긍정적 효과, 교육적 효과에서 03, 05, 11, 12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시할 순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체크는 해드릴 겁니다. 서술 연습하시거나 설명선지로 나올 수 있고, 이런 활동 목표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활동을 물어볼 때, 영역을 물어볼 때 이렇게 목표를 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젝트가 이 일의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프로젝트 학습이 창체 시간에 교과 내용과 관련된 소집단 프로젝트 진행해서 교과의 지식과 기능이 실천과 경험으로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자치활동 이런 내용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있죠. 영역의 주안점, 나눔과 봉사 실천에서 포용성과 시민성 함양하는 데 있다라는 법, 이거 주안점 꼭 보시기 바라고요. 봉사활동이 신설됐으니까 물어볼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 다음에 활동 목표도 꼭 읽어보시고, 또 자신의 흥미와 진로 탐색한 소재 적성 기른다라는 거, 공동체 사회 기여에서 포용성과 시민성 함양한다는 거, 이것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있죠. 이거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의 하위 활동이니까 동아리 활동에서만 할 수 있어요. OX, X. 왜? 상체 모든 영역 활동과 연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진로 활동도 주안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진로 탐색 및 설계하도록 한다. 이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활동 목표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부분도, 여기 앞부분도 활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설계와 운영에서는 키워드만 체크하겠습니다. 참여와 체험 중심이라는 거, 각각 운영할 수도 있고, 영역 활동을 연계 통합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중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집중제가 작년 기출에 나왔죠. 시수 편성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율적 교과 분별 및 창의적 체험 활동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해서 편성 운영할 수 있지만 최소 수업 시수는 넘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1학년 기준 입학 초기 적응 활동으로 입학 후 3월 중 34시간이 배정된다는 거. 그 이후에는 4월부터는 주당 평균 2시간, 그 다음에 2학년부터는 주당 평균 3시간 이렇게 배정한다는 거. 특정을 선택해서 블록타임 운영하거나 온종일 활동 포함한 집중 운영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시간 운영할 수 있다 해서 2023년에 집중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 23개년 기출분석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꼭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진로 연계 교육 등장했죠. 그 다음에 번교과 학습 주제 같은 경우에 교과에서 먼저 하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다를 수도 있다. 계기 교육도 학생 중심의 창체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과와의 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되 교과 진도 관련한 심화 보충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거 10에도 나왔고 23에도 나왔어요. 중요하니까 많이 나온 거겠죠? 설계 운영상에 보시면 학교 교사 학생이 주체라는 거, 외부 인적 자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사활동, 학예외 그거 시수 배정하는 거 2, 3 기출에 나왔죠. 동아리나 자율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교과에도 편성할 수 있다는 것도 나와 있고, 운영 중점 이것도
묶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도 간접적으로 다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아리 활동에 중점 둬서 운영한다는 거 1칠 기출에 빈칸 채우기로 나왔죠? 이미 나온 거니까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진로 연계 교육도 1학년 1학기와 6학년 2학기에 한다는 거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는 읽어보세요. 근데 진로 연계 교육을 쓸 줄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래 내용에 대해서 서술식으로 물리는 만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아래 내용은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평가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기록, 질관리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창체, 교육부 문서부터 해서 실제 교육과정 문서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기출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서술형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 하지만 갑자기 또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용어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어 수준에서 묻겠죠. 하지만 1호에서 2로 그대로 넘어온 부분들은 여전히 서술식으로 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대비하셔야 되겠고 특히 편제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분께서 거의 연구부장급, 거의 교무부장급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아무튼 많이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지 그냥 단순히 암기펜, 암기판 가지고 혼쭐 내듯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젠 종합적인 이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국어와 수학으로도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고 원포인트였습니다.